협진도 안 하면은 먼저 전화 안 오잖아요 보통. 외과 데스크도 아니고 외과 의사가 전화가 먼저 왔어요. 아 이제 또 직원이고 해서 먼저 좀 까봤는가? 아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타이밍이 제가 CT를 찍고 응급실에 다시 돌아오자마자 전화가 거의 걸려왔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전화가 올 수 있냐.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응급실에서는. 그래서 외과가 전화 오자마자 다짜고짜 거기 고무장갑 환자 있죠? 맹장염이네. 수술해야겠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응급실에는 모두가 갑자기 어이가 없어가지고 할 말이 이런 거예요. 아 하필 또 스톤도 오른쪽에 있었던 거야? 네. 아니 근데 그 어이가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두 가지 상황인데 첫 번째는 여기서 CT를 찍었는데 외과에서 맹장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와 근데 조영제 안 쓰고 했는데도 그니까요. 조영제를 써야 보통 나오잖아요. 그렇지. 근데 조영제를 안 썼는데 맹장염이라고 먼저 전화가 온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응급실에서 협진 의뢰할 진료과를 정하고 협진 의뢰를 넣고 그 데스크에 전화를 하면은 그 의사가 다시 전화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내려와서 이렇게 봐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담당과 비뇨기과가 전화가 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외과 데스크도 아니고 외과 의사가 전화 오니까 그런 상황이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뭐 고마운 일인데 특이 케이스긴 하거든. 100번 양보해가지고 먼저 전화하는 경우를 좀 생각해보자 하면은 영상의학과에서 CT 판독을 하고 이 환자 맹장염이다 이렇게 외과에 전달이 되고 그때 전화가 왔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하지만 시간 너무 짧았잖아.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응급실 과장님이 CT를 보고 있던 그 순간에 전화가 온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런지 고민해보니까 결론은 한 가지로 이렇게 모여지더라고요. 뭐야? 외과도 외과 1, 2, 3 이렇게 의사가 여러 명 있잖아요. 네. 당직을 돌아가면서 썼어요. 같은 병원에 있는 외과라도 인기가 있는 아이돌 외과 선생님이 있고 있지. 이제 파리만 날리는 개점 휴업 상태인 외과도 있잖아요. 그런 외과는 환자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거든요. 이제 그런 인기를 얻지 못한 의사 선생님들은 항상 응급실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좀 수술하고 싶은데. 한 건 건져보자 하면서 이 먹잇감을 찾는 이제 배고픈 하야 마냥 응급실 주변을 이렇게 배회하고 있어요 차트를.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옛날 전산이 이 차트를 누가 보고 있으면은 누가 열람 중입니다 차트 번호가 뜨거든요. 그 4번이. 그래서 의사 4번이 간간히 한 번씩 뜨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이 인간이 이걸 보고 있었구나. 외과에서 하도 할 게 없으니까 환자 없으니까 응급실 환자를 영탐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전화가 왔구나. 야, 그 인기가 상당히 없네. 그 선생님은. 근데 그것도 신기한 게 아니 유럽에서 CT를 그러니까. 처음 했는데 자기가 그걸 볼 생각을 했다는 게 야, 비판적 사고가 조지신 분인데 어떤 의미로 대단한 분이야. 근데 응급실 선생님이 봤을 때는 맹장염 좀 애매한데 이렇게 처음에 생각도 못했는데 외과가 맹장염이라고 얘기하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또 그러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우리 틀린 그림 찾기에 힌트를 주면은 딱 거기 보면은 진짜 틀린 그림이 있네 그런 것처럼 들어보니까 또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대기 시간이면 초음파도 한번 그렇게 애매하면 초음파도 한번 해볼 만했던 것 같은데. 맞아 초음파도 했던 것 같아요. 소노 해야지. 맹장염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고 비뇨기과는 혹시 세석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응급실 선생님이 수술하자고 하는 거고 비뇨기과 쪽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지. 좀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비뇨기과에서 내려오니까 수술합시다 하더라고요. 보통 여러 개에서 수술보다는 깨는 거 그 위주로 좀 하는데. 외과 의사, 비뇨기과 의사, 응급실 의사, 환자 이렇게 4명 모여가지고 좀처럼 보기 드문 사자 되면.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수술을 해야 한다. 그래? 나도 수술해야 돼. 야, 맹장 먼저 깔까? 돌 먼저 꺼낼까? 그럼 언제 할까? 야, 같이 꺼내? 너 오후에 오늘 진료 있어? 오후에 또 진료 없으면은 또 수술하러 가는 의사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후에 수술할 거야? 또 물어보고 오후에 또 수술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먼저 할까? 네가 먼저 할까? 가위바위보 아니지. 마취는 언제 할까? 마취는 어떻게 할까? 수술실은 어디가 비었냐? 이렇게 막 둘이서 재밌는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야, 너 이런 거 봤냐? 외과랑 비뇨기과는 수술 치고는 간단한 수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살벌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듣고 있으면 무섭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한번 수술방 들어가서 GS랑 유로 와가지고 다 하고 갔어? 아니면은 따로따로 날 잡아서 했어? 다 하고 왔어 하루에. 1타 2피인데 진짜. 네, 출근한 지 4-5시간 만에 멀쩡한 사람이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2개나. 야, 그 MPO 타임 지킨다고 그러면 또 좀 이따가 하고 하지 않았어? 바나나랑 요거트라서 금식을 8시간 딱히 할 필요 없다. 이미 공복 상태다. 차려진 밥상이다. 우리가 가서 요리만 하면 된다. 야, 하필 수술을 하러 간 것처럼 먹었노. 그날이 날렸나 봐요 진짜. 수술을 위해서 먹은 거 같네. 수술 시만 빌면은 우리가 이
고무장갑을 맛있게 요리해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 동의서부터 쓰자 해가지고 수술 준비되니까 속세를 다 탈피하고 한 자국만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입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부모님 언제 오실 수 있니? 또 물어보고 누가 오실 거니 물어보고 이제 부모님 빨리 와달라고 전화해야죠. 전화해가지고 아들내미 요로결석이랑 맹장염 진단받고 동시에 수술합니다. 일생일대 위기니까 연차를 써서라도 반드시 와야 합니다. 얘기하니까 못 믿으시더라고요. 아니 알치에 멀쩡히 출근한 놈이 갑자기 수술을 그것도 동시에 2개나 한다니까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다시 얘기하니까 일단 오기로 하고 수술이 이제 오후 첫 타임에 걸린 거예요.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다가 이제 약효가 좀 가시는 거예요. 아프지 또. 다시 살살 아파오긴 하더라고요. 트라마돌 안 맞은 거예요. 트라마돌 하나 딱 주고 패치당에 더 줘도 되거든요. 사실. 그렇지. 그때 응급실에서는 0.5인풋이 줬거든요. 그렇게 줘도 되는데 트라마돌 주더라고요. 웬만해서는 그걸 쓰기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의사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겪고 나니까 이제 환자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 그렇게 아파하시는지. 밤에 괜찮다가 외래 10시간 다 돼서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데 그 외래 열기 전에 아파서 다시 오시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보통은 꼭 새벽 아침 이럴 때 되게 아마 많이 오거든 희한하게. 맞아요. 영업 시작하기 전에 수술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수술실로 가야죠. 이제 침대 타고 왔어요. 어디 팔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좀 민망하더라고요. 직원들 얼굴 좀 아니까 응급실 1층에 있으니까 1층에 있는 쌤들은 제 얼굴을 다 알거든요. 지나가면서 쌤 갑자기 왜? 이러면서 제가 요로결석이랑 맹장에 같이 왔습니다. 계속 얘기를 들으면 그럴 수가 있어? 진짜? 이러면서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2개가 같이 와? 그러면 그렇다네요 하고 선생님 왜? 제가 요로결석이랑 맹장이 있어서 왔습니다. 아니 보는 사람마다 쌤 왜? 쌤 왜? 이러면서 그냥 혼자 걸어가가지고 수술실 앞에서 침대에 누워있으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이 나부랭이가 감히 그런 말을 꺼낼 수 있을까 어림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수술로 팔려갔어요. 근데 나 이렇게 같이 온 케이스는 없었는데 대단한 삶이다. 이 수술실에 딱 들어가고 수술대 위에 딱 올라갔죠. 어째서인지 팔을 묶더라고요. 수술대 이렇게 딱 고정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혹시나 환자가 공습경보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랬나봐요. 수술대 이렇게 딱 묶여가지고 세팅 딱 하고 이제 이름 확인하는 거예요. 환자분 이름, 생년월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확인 절차 끝나고 마취약을 들어갈 시간이 된 거예요. 이제 마취약을 정맥주사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제가 왼팔에 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순간이 또 인생에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잖아요. 그렇지. 어쩌면은 이게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고 수술대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마취하는 게 인생 몇 번이나 했겠어요. 물론 이제 수면 내시경 할 때 또 마취하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에 제 심정은 과연 마취가 안 되고 싶다면은 마취가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정신력으로 한번 버텨보려고. 좀 버틸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의 정신력은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영화 보면은 그렇게 정신력에 관한 주제들 있잖아요. 트라마돌 좋다. 안 아프니까 이제 오만 생각이 다 해. 이제 드라마에 보는 것처럼 이 마취약 정맥주사 넣으면서 환자분 10초 세세요 딱 하는 거예요. 10, 9, 8 세면서 마취약이 딱 들어가면서 타고 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엄청 아파요. 타는 듯한 느낌, 자유감 느껴지더라고요. 7, 6, 5 여기까지 딱 올라오는 거예요. 환자분 일어나세요. 환자분 일어나요. 수술 끝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스킵하고 아무 기억도 없었어요 진짜. 난 초등학교 6학년 때 여기 수술한다고 마취 한번 해본 적 있거든.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 가위 눌린 느낌으로 두두둑거리고 눈이 강제로 감겼어. 그리고 일어날 때는 진짜 새로 태어난 느낌. 아씨 하면서 막 이러고 있었어 내가. 6학년 때. 수술 끝나면 회복실 가잖아요. 회복실에서도 기억이 안 났어요. 나가기 전에 깨울 때 그때 한번 딱 기억나고 엘리베이터 타고 병실 갈 때 중간중간 한번 뜨문뜨문 기억나더라고요. 이제 필름 끊기듯이 병실로 이렇게 침대로 이동했는데 중간중간 또 썰이 많아요. 입원했던 썰하고 이제 마취 한 번으로 돌도 빼내고 맹장수술도 하고 1타 2피. 야 좋네. 그때 나온 돌 사이즈가 제가 수술실 기록을 제 차트에 봤거든요. 6에서 7mm였던 걸로 기억해요. 큰데? 수술하고 나니까 배가 뻐근해가지고 기침할 때도 미친 듯이 아프고 앉는 것도 힘든 거야. 배가 땡기니까 무통주사 내가 달고 있었거든요. 그 누르면은 일정 시간 동안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거 알면서도 1초라도 빨리 맞으려고. 근데 그거 맞아서 그 정도로 아팠던 건지 아니면 원래 그만큼 아픈 건지 맞아도 아픈 건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뇨기과 쪽으로 또 수술해서 그러는지 혈류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소변줄도 꽂고 있었거든요. 와. 선지처럼 이렇게 피가 또 나오더라고요. 한 이틀 정도. 그때 제가 수술 2개를 했잖아요. 한 번 마취하고 2가지 수술 동시에 했는데 진료과가 이제 2개가 된 거예요. 이제 메인과 누가 할 거냐 그렇게 해가지고 포괄수과제니까 아마 외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수술하고 둘째 날에 또 열이 났거든요. 이제 열 나서 혈액 검사하니까 혈액 검사 별로 하기 싫어하는 눈치였어요. 아니 직원이 그런데 이 직원 보고 지가 열밖에 안 되냐. 아 진짜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직원이니까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눈치로 하더라고요. 이제 열 나면은 이제 CRP랑 WBC랑 이렇게 염증 수치 보잖아요. 그때 CRP랑 염증 수치가 10 넘게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꽤 나왔구나. 그래서 황급히 항생제 그 세파 3세대인가 쓰고 메트로니다졸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진 올 때 과가 두 개니까 두 명이 건강해서 왔거든요. 둘째 날에 열 났으니까 둘 다 열이 왜 나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걸 저한테 보면 어떡해요. 1타 3P였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막 알고 보니까. 그 뉘앙스들이 자기 수술은 완벽했다. 아. 그러니까는 외과에서 문제가 있어서 열 난 것 같다. 전혀 인펙션이 없었다. 네, 외과 쪽은 비뇨기과 쪽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난 잘했는데 그런 느낌으로 수술 잘 끝났는데 왜 그렇지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책임 떠넘기기. 근데 뭐 검사해보면은 어느 과 문제인지 나오긴 할 거예요. 그냥 연수수치만 보고 항생제 쓰고 괜찮아지니까 그대로 그냥 케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포괄수과제라고 이렇게 매겨진 게 국가에서 과잉진료 이렇게 예방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네. 많이 수술하는 거 위주로 이렇게 매겨놨는데 이제 그 제한된 금액을 초과하면은 삭감되잖아요. 네. 그래서 진통제도 그 캐시 제일 싼 거 그것만 쓰고 이렇게 배 아프고 열나는데 안 쓰려고 하더라고요. 밤에도 열나고 하니까 이제 그걸 하루에 마실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배시를 쓰는 걸 상당히 고민하더라고요. 뭐 쌤 우리 직원인데 쌤 뭐 맞고 싶은 약 있어요?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의사님 지가 처방을 내야지. 저한테 왜 물어보고 있어요? 제 패치딘 놔달라고 하면 주실 겁니까? 그래서 이게 선신 쓰듯이 이게 대시를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맞고 나니까 확실히 열내고 좋더라고요. 컨디션이 확 올라가고 삭감돼도 직원이니까 뭐 고마워하라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대시가 1,500원밖에 안 해요. 싸. 그거 가지고 근데 뭐 이제 뭐 심사팀에서 뭐 또 연락 올 수도 있고 뭐 껄끄러우니까 그런 거겠지 뭐. 네, 맞아요. 뭐 어차피 뭐 자기도 월급쟁이니까 뭐 위에 스위치에서 쿠사리 몰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 네, 수술해가지고 빨리 일어나가지고 걷기 운동하라고 하잖아요. 네. 걸음만해지니까 빨리 저도 회복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그 와중에서도 제가 쉬는 날만큼 누군가 대신 근무를 이렇게 메꿔야 되니까 빨리 그냥 가서 일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빨리 걷고 회복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밤에 응급실 한산하니까 눈치 보고 응급실에 좀 환자 없을 것 같은 그런 시점에 걷기 운동하면서 응급실 잠깐 갔어요. 가서 약을 이렇게 쓴다 또 하소연을 한 거예요. 몸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쌤들이 포괄수가적이 뭐시기 그것 때문에 약을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당직의사 쌤이 그거 듣고 분노를 하시면서 야 그냥 응급실 접수해 내가 약 줄게 이러면서 멋있는데. 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때 비용이 수술 2개를 해서 그런지 200 넘게 나온 것 같은데 직원 할인 50% 받아가지고 100만 원 초반대로 한 것 같아요. 이제 이 일을 겪고 나니까 만약에 배탈이 나서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다 그러면은 마음이 편해요. 왜? 맹장은 아니니까 그냥 배탈 난 것 같다. 그래서 아프더라도 마음은 가벼운 거예요. 수술할 거는 하나 줄었으니까. 그렇지. 이 쓸모없는 거. 있으나 마나한 거. 근데 이거 수술하고 나서 나중에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여러 명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이런 사연이 있다 한 명 한 명 이렇게 시간 날 때 썰을 한 번씩 얘기해 주니까 이제 제 그 CT 찍은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명장남 아닌데 이런 쌤도 계셨고 긴가민가 한 쌤도 계셨고 맞다 하는 쌤도 계셨고 다들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근데 왠지 그냥 떼고 싶어서 뗀 느낌이 있어. 그냥 밀고 한 것 같아요. 그때 고창 선생님이 저한테 한 얘기했는데 옛날에 외과에서 맹장 수술할 때 맹장염이 긴가민가해도 그냥 일단은 떼고 봤다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떼도 괜찮은 장비니까. 그렇지. 그냥 열었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자르고 봤다.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칼을 들었으면 무라도 빼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같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맹장염이 아닌 것 같아도 일단은 아랫배가 아프면은 수술실 가고 열고 봤다 일단은. 멀쩡해도 떼고 봤다 그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직접 본 게 아니니까 일단 그렇게만 들었다는 거. 뭐 맹장 살면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없으면은 이렇게 마음이 편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잘 해결됐으니까 그냥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수술할 때 썰이 좀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폐 기능 다시 살리려고 그거 하는 것도 있었고 요간에 실리콘 카테터 삽입했던 것도 있었고 제가 소변줄을 혼자 제거했거든요. 와.
제가 하겠다 해가지고 개도자 박는 느낌으로 했겠는데 쉽더라고요. 쉽지 쉬운데 이 IV랑은 다른 느낌일 텐데 이게. 옆에 애기가 또 입원하고 있었는데 진짜 그때 진짜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애기 많이 울어서. 여러 개가 있어요 진짜. 일주일 봤는데 걔에 대한 썰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썰을 날 수 있는지 진짜 그 아이는 이야기 보따리가 아닌가. 다음에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